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의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분 주변에 우리 딸보다 더 이쁘고 우리 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우리 딸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런 아이가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옆집에도 보니까 참 잘 나가는 아이였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이혼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아, 우리 아이도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요, 재산 분할하죠. 재산 분할을 할 때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취득하거나 같이 만들어낸 것은 나누는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각자가 가지고 온 거는 각자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주택 가격은 보존이 되지만 혼수품 이혼했다고 냉장고, 침대 가져간들 돈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으니 또 재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식 비용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존을 하자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얘기가 살짝 옆으로 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특별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 이혼하는 건 아니더라. 잘 나가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도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부모가 된다면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부모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그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사별보다는 이혼 가정에게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별보다는 이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사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또 이혼은 선택 또는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돕는 것도 우리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센터로 전화 문의가 참 많이 오는데요. 전화 문의 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부모 가정이 됐는데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라에서 받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런 전화는 하지 않겠죠. 정해진 24시간 안에 정말 한부모는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이 적으면 버는 돈이 적으면 버는 만큼만 쓰면 되잖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한부모가 되면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성인의 숫자가 한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은 적은데 사실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친척하고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도 참 힘든 일인데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고 가족끼리 만나고 뭐 좋은 선물도 나누면서 하는데 명절에 한부모님들이 저희 센터를 오시거나 어머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세요. 보통 명절에 다 같이 가면 온 가족이 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꺼리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로 보면은 친가고 외가이긴 하지만 또 한부모 입장에서 보면 여성인 경우에는 시가하고 단절이 되는 거고 남성인 경우에는 처가하고 단절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하고 본다면은 맨날 만나던 외할머니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맨날 보던 고모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명절이 돼도 명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친구나 이웃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의 경우는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자녀의 친구들의 학부모가 모임을 갖다가 그게 대학생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그 학부모 모임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래 어머니들인 거죠. 그런데
그 또래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계속 모임을 하는데 나오시던 분이,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더래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지? 라고 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오히려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한부모가 돼서 이사를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는 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씩씩하게 살고 있는 한부모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씩씩하고 정말 훌륭하고, 제가 볼 때 어떤 점에서 보면 좀 존경스럽기까지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셨냐면, 남편이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경제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기도 당한 것이 아니라 사기도 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분한테, 이 한부모 어머니한테 대출이 잔뜩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빚독촉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넷이나 딸려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우는 아이, 당장 도시락 싸달라는 아이, 학교 가야 되니까 책가방 싸달라는 아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4명이니까. 그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집안 살림하랴, 일하랴, 거기에 빚까지 갚으랴 하려니 굉장히 바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아이가 이제 10대가 됐을 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서 아이가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행동이 엄마를 괴롭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들 정도냐면, 엄마를 괴롭히는 게 목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엄마를 괴롭혔는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알아보고 했더니 아빠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아빠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빠는 아이한테 엄마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사기를 쳐서 나는 도망 다니고 있어. 니네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엄마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